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페라떼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종목 관련된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해당 파일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총 4개의 시트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데이터 중에서 일부는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시가총액이 낮거나 또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컨센서스가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은 그 데이터가 차츰차츰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보고서가 3월 말까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이 또 취합이 돼서 모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일주일마다 이제 데이터를 보내드리게 되면은 일부 기업들은 이 4분기 실적이 비워져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비워져 있는 기업들도 실적이 4월 초 중순까지는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4분기 실적이 비워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왜 데이터가 비워져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은 그것도 차츰차츰 들어가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맨 위에 이제 회사명을 이제 검색을 하셔 기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VLOOKUP이라고 하는 간단한 이제 엑셀 방법으로 인해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60일 불베타, 60일 베어 베타는 제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특히 이 데이터를 넣어놓은 이유는, 뭐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다 알겠죠. 액면가가 뭐고, 자본금, 그리고 발행된 주식수, 최근 주가, 그리고 시가총액, 그리고 52주 최고가와 52주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60일 불베타, 베어 베타는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종목의 어떤 성격을 좀 보고 싶어서 이제 넣어놓은 것인데, 불베타는 시장이 오를 때 오르느냐, 그리고 베어 베타는 시장이 떨어질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건데, 좋은 주식은 시장이 오를 때는 더 오르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기업이냐, 그리고 기업이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60일 불베타, 60일 베어 베타를 넣어 놓은 것인데, 반대로 이제 60일 불베타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 시장이 오를 때 반대로 떨어졌다는 거고, 그리고 60일 베어 베타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 거꾸로 올랐다는 걸로 이제 방어주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어떤 소외되지 않는 어떤 기업이냐 아니냐를 좀 보려고 하는 거고, 이게 계속 이러한 성격이 유지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어떤 실적 추정과 시장 반응에 따라서 이러한 60일 불베타랑 베어 베타는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 부채, 자본은 4분기 실적, 최근 발표된 실적 기준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매출액은 연간 단위로 일단 기재를 했고, 연말 기준으로 이제 멀티플을, 밸류에이션을 다 기본적으로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컨센서스, 이제 미래 실적이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실적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들어가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추정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건 애널리스트가 커버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은 보통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요인들, 또는 이제 기업이 벌어들이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익에 대한 비중들, 사업부별 이익 비중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부 상황에서 A라고 하는 업종이 굉장히 이제 호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업종에 대한 이익 비중이 높은 기업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익 비중 이런 것들을 잘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분반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에 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이 있고, 여기 왼쪽 4개 분기는 확정된 실적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4개 분기는 미래 실적입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 순이익률, 이렇게 있는 건데, QOQ, YOY는 매출액의 변화율과 그리고 영업이익의 변화율, 이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QTTM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과거, 지금부터 이제 4개 분기, 4개 분기의 매출액, 4개 분기의 영업이익, 4개 분기의 영업이익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12개월은 앞으로의 여기 4개 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이거를 기재했던 이유는
그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느냐 또는 과거 대비 실적이 미래 실적이 좋아지는 게 맞느냐 이거를 좀 보려고 12개월 포워딩 기준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 과거 4개 분기 기준으로 이제 4개를 분기 기준으로 연간 단위로 좀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 이제 여기 4개 여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가 최근 3개월 동안 최근 1개월 동안 이 분기 단위의 실적 컨센서스가 삼성전자는 그렇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뭐 SK 하이닉스 한번 쳐보면 SK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컨센서스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하향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컨센서스는 한 달 기준으로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변화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뭐 퀀트 애널리스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고 삼성전자와 달리 하이닉스는 이 하반기에 있을 낸드에 대한 적자폭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3분기나 4분기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면 요때쯤 됐을 때 이 기대했던 실적이 안 나오면은 어닝 쇼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 관련된 어떤 가격이 이제 중요한 거죠. 3분기 때 이제 낸드 관련된 가격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은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3분기 실적이 다 컨센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하이닉스는 3분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낸드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1, 2분기 때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3분기 때 기대만큼 안 나와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30%씩 안 찍어주면 어닝 쇼크가 되거든요. 어쨌든 투자 포인트는 지금 이 투자 포인트는 보통 뭐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죠. 하나, 첫 번째 뭐 어떤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영업이익이 왜 좋아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있어야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이 현황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보통 최근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최근 분기 실적에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이렇게 왜 YOY로 좋아졌는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YOY로 좋아진 이유 또는 QOQ로 이제 뭐 조금 나빠진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재를 해서 최근 실적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주가는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망을 해야죠.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뭐 시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뭐 어떻게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실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텍사스의 한파 때문에 미국에서의 한파 때문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가동률이 이제 낮아지고 있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었고 그 부분 때문에 1분기 우려가 있으니까 뭐 2분기부터는 뭐 좋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은 삼성전자가 과거에 뭐 어떻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싸다 비싸다 이런 내용들을 적는 거죠. 이제 운용 전략인데 이 운용 전략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기업을 선적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더 좋은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지금 분석한 기업이 가장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보다 이번에 분석한 기업이 뭐 더 좋은 것 같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더 나은 것 같으니 해당 기업은 뭐 주가가 떨어지면 좀 보지 지금 현재는 내가 굳이 편입하지 않겠다라고 기재를 하시는 거고 반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 기업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인데 나는 한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나는 포트폴리오에 보통 한 10%까지 넣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전략이
투자할 만한 기업의 경우에는 뭐 10%까지 넣겠어. 뭐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운용 전략에서 어떤 걸 기재를 해야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 텍사스 오스틴에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끝나는 2분기에 나는 주식을 다시 채워보겠어.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거죠. 우려가 해소됐을 때 주식을 적겠어. 또는 어떤 기업이 뭐 증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면은 그 증설이 진행돼서 내년까지 계속 좋아질 수 있으니까 나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겠어. 또는 지금 이제 막 증설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는 증설이 돼서 실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임박해서 주식을 사겠어. 다 전략이 다 다른 거예요. 투자자의 어떤 성향이나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을 다르게 하면서 투자 판단은 나는 매수 가격대를 얼마나 가져가고 매도 가격대를 얼마나 가져가고 투자 보유기간을 이렇게 가져가고 예상 보유기간도 다 다릅니다. 투자자마다 호흡이 다 다른 거예요. 투자에 대한 호흡이. 그리고 투자자마다 그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또는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투자 스토리가 다 다르고 그 투자 스토리가 보이는 만큼만 투자자들은 다들 보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선정의 어떤 체크리스트, 이건 나는 어떻게 볼 것이냐, 멀티플,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인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21년도, 22년도, 23년도 중에서 컨센서스가 없는 경우에는 요 세 개 년도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죠. 그리고 2020년도 실적도 최근에 이제 발표된 실적이 전부 다 업데이트 되려면은 4월 초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거고 일부 그 기업들 경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추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너무 질문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들은 제가 3년 평균의 EPS를 가지고 했어요. 3년 평균의 EPS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EPS가 있죠. EPS 이 세 개를 평균으로 잡고 그 평균에다가 1차 성장기간, 1차 성장률, PVGO, 뭐 WACC, 그리고 그래서 적정 추정가 해서 목표 PBR이 얼마나 나오고 업사이드가 나오느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고려를 한 것인데, 이거를 굳이 3년 평균 안 쓰셔도 되고 2021년도 EPS를 쓰셔도 되고 2022년도 EPS를 써도 되고 다 다릅니다. 그거는 기업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은 예상 EPS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다가 숫자로 예상 EPS를 넣고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성장기간이나 뭐 1차 성장률, 그리고 PVGO, WACC 이런 것들, WACC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게 이제 다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도리 있게 다들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썼는지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할 때, 이 투자 종목 관련된 파일을 업종별로 만들어 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파일이 IT 관련된 걸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동 복사 해서 끝으로 복사본 만들기 하고, 여기다가 이제 파일명을 삼성전자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을 넣고, 여기 밑에는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데이터들 이런 거 막 캡처해서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동 복사해서 복사본 만들기 해서, 여긴 뭐 SK 하이닉스라고 하고, SK 하이닉스 검색, SK 하이닉스 없고요. 여기 삼성전자니까 여기는 삼성전자라고 이제 기재를 하고,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을 넣고 하이닉스 넣고, 이런 것들 이제 색깔을 바꾸고 하죠. 탭색을 바꾸는 거죠. 탭색을 IT니까 좀 파란피를 넣어볼까요? 그렇게 이제 탭색을 바꾸면서 여기 여러가지 기업들을 쭉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이 보고서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문사 재직 시절할 때 오전에 이제 회의 들어갑니다. 오전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이제 오전 회의에 발표를 하죠. 보통 오전 회의를 투자자문사나 운용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장이 9시에 열리다 보니까 출근을 보통 7시에서 7시 반까지는 다 해요. 그리고 나서 7시 반에서 또는 8시 사이에 회의가 시작돼서 8시 반까지는 보통 다 끝냅니다. 그러면 1인당 주어진 시간은 보통 5분 내외예요. 그러면 5분 안에 이제 기업의 어떤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그 데이터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뭐 투자 포인트,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을 봤었는데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고 최근 주가가 이랬는데 뭐 최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흘러갔던 이유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은 이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전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주가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냐면 이러이러한 포인트들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시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해보시면서 여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빠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 지나면 다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들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부지런하게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들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미래 추정치를 이렇게 한눈에 좀 볼 수 있으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지고 있으셔도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이제 시트를 다 만들어서 분석을 해도 되고, 부지런하게 이제 해야 뭐 사실 이제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한번 도움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잘 사용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파일을 이제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추가로 이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영상 밑에 이제 댓글 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